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민선이라고 합니다. 현재 건축가로 있고요. 한양대학교에서 2000년도서부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광주광역시의 총괄건축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의 구조라는 이름으로 건축 구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구조라고 하는 건 건축을 이루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도 보통 그렇게 큰 주목을 못 받는 부분입니다. 어떤 건축물에 의한 사고를 당했을 때만 비로소 건축물의 구조가 부실했느니 어떻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축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소극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건축 구조는 건축의 예술적 속성이나 건축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구조라고 하는 관계는 단순하게 공학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건축의 역사, 건축의 미학 이런 거하고도 직결되는 관계다. 이렇게 종합적인 시각에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구조의 구조라고 이 강좌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구조를 그 자체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건축 구조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일체의 여러 관련된 것들과의 관계, 이런 속에서 건축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뜻으로 건축 구조를 구조의 구조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할 것이고요. 이 용어는 제 저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먼저 제 강의자 소개를 먼저 잠깐 해드리면,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건축과 대학원에서는 구조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밖에도 여러 사회적인 활동들을 했고, 특히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여러 위원회에 속해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에 여러 학교를 강의도 하고, 한양대학교에서 전임 교수와 특임 교수도 역임했습니다마는 그 중간중간에 건원건축이라 선진엔지니어링 같은 대형 설계사무소의 CEO도 역임을 했고, 한 15년 정도는 제 개인 설계 아틀리에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실무와 이론적인 것을 동시에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서는 뭐 한 8권 정도를 집필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 밑에 4가지 정도는 구조에 관계되는 저서고요. 좀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구독해서 읽어보시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블로그에 제 여러 가지 기고나 작품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까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목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강좌는 크게 3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건축과 구조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건축 구조의 구체적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공학적인 이론과 공식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이 잘 참조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건축 역사를 바라보는데 특별히 구조적 관점에서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축 역사가 양식의 역사인 경우에는 매우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다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건축 구조의 역사는 그거보다는 훨씬 단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축과 구조의 파트에서는 챕터를 7개로 가져가고 첫 번째 구조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조와 건축 형태의 관계, 그 다음에 구조가 언제 붕괴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건축의 3대 요소인 기능, 구조, 미, 이 세 가지 관계가 어떠한 변증법적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세 파트는 건축 구조를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 개의 유형은 1차원 구조인 타워, 2차원 구조인 교량, 3차원 구조인 지붕, 이렇게 세 가지 타입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건축 구조 시스템의 전체적인 타입을 망라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건축 구조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주 쓰이는 뭐 강하다, 튼튼하다 이런 말을 조금 더 개념이 확실할 수 있도록 용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강성과 강도라는 말도 우리가 들으면 똑같이 강하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두 가지는 사뭇 다른 개념입니다. 강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재의 어떤 형상, 단면에 대한 정도의 튼튼함, 단단함의 정도고, 강도라고 하는 건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재료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혼동되는 개념들을 쭉 이제 살펴보는데요. 두 번째 안정과 안전이라는 말도 용어가 비슷해서 우리가 많이 헷갈리죠. 안정이라고 하는 건 기하학적인 성질을 얘기하는 것이고,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전체적인 외력에 대해서 내부의 모든 구조 시스템이 얼마만큼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안전입니다. 또 힘과 하중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이제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구조체 내부에 의해서 생기는 응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힘이 내부에서 생기도록 외부에서 가해지는 어떤 힘, 이것을 하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인 하중은 바람이나 지진이나 자기 무게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구조체 내부에 생기는 힘은 인장력, 압축력 혹은 모멘트,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의 차이와 그거의 양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가지는 부재와 시스템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재라고 하는 것은 건축 전체 구조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엘리멘트, 즉 요소들에 대한 얘기죠. 보냐, 기둥이냐, 벽이냐, 기초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결합되고 조합돼서 만들어지는 전체의
하나의 구조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구조체를 만드는 구조 시스템은 여러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특히 기하학에 의해서 직선, 평면, 다면체 그리고 곡면, 곡선, 곡면체 이런 방식으로 기하학에 따른 구조 시스템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건축 구조의 역사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건축 구조의 역사는 건축 양식의 역사보다 훨씬 단순한데요. 그것은 뭐냐면 구조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것이 건축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몇 가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기에 철 건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인류의 모든 건축은 돌 아니면 목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 구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포스트 린텔, 즉 기둥과 보로 만들어졌느냐 혹은 아치로 되어 있느냐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고딕이 됐던 뭐 르네상스가 됐던 다 그것들의 변형이지 뭐 대단한 인노베이션이 있는 구조 시스템이라는 건 지난 몇천 년간 없었다.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의 시대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스 로마 그리고 나서 중세의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자, 그 다음에 19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구조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난 시대인데요. 바로 철이 등장해서 그렇습니다. 이때는 엔지니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교량과 타워 등을 건축함으로써 철의 시대를 열었고 이어서 건축가들이 전통적인 건축의 패러다임과 다른 새로운 철 건축에 대해서 갈등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내던 이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세기부터는 우리가 RC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철 건축도 있지만 철 건축보다 한 발 더 진보된 철근 콘크리트가 20세기에 가장 대표적인 구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전반에 근대 건축의 건축 구조 시스템을 살펴보고 이후에 20세기 후반에 현대 건축에 대한 구조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세기는 소위 말해서 비선형 건축의 시대입니다. 재료 또한 RC나 철을 넘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구조 시스템으로 쓰여지고 있고 그 구축 방식도 과거에 말하자면 구축적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건축 구조 시스템의 방식들이 나타나는데 예컨대 뭐 생성이라는 방식도 나타나고 디지털 건축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살펴보는 이런 실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축 구조의 역사까지 세 파트로 건축 구조의 전체적인 흐름들과 이론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듣는 방식은 뭐 첫 번째 파트서부터 순차적으로 보셔도 되고 혹은 각 파트를 넘나들면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각 파트는 7개 정도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그 챕터들은 각각 약 1시간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5분 내지 20분 분량으로 쪼개 놨으니까 그 필요한 부분만 보셔도 되고 연이어서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